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공매 중에 신탁공매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신탁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걸 신탁공매라고 합니다. 신탁에 대한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관리 신탁도 있고 개발 신탁도 있고 담보 신탁도 있는데, 오늘은 온비드를 통해서 이 신탁공매 물건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물건관리번호 2024-1000-0758224번 사례입니다. 나중에 온비드에서 물건을 검색하시려고 하면은 이 물건 관리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있는 다시까지 전부 다 입력하셔야지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재지를 보면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공매가 나와 있는 사례인데요. 처분 방식은 매각하는 방식이고, 자산의 구분을 봤더니 기타 일반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 일반 재산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은 집행기간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집행기간을 확인해 보니 교보잔산 신탁회사에서 매각을 하는 물건이다. 이런 구매 물건은 신탁 구매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에 나왔었냐면은 1억 7,500만 원에 나왔다가 유찰 횟수를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23회 유찰돼서 지금 현재는 9,20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일단은 1억 7,500만 원 정도 가는 오피스텔을 갖다가 1억도 안 되는 금액에 살 수가 있는 금액까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격은 확실히 저렴해 보이는 물건이네요.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위치가 안 좋으면 낙찰받을 필요가 없겠죠? 어떠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 물건인가 위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같이 보면은 해당 오피스텔 경기도 화성의 동탄역하고 접근성이 좋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인 요건은 나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다만 해당 지역 한 가지 문제점이 오피스텔을 너무 과다하게 공급을 해놨다라고 하는 게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현장 한번 가보시면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만 생각보다 월세가 잘 나가더라고요. 임대를 내놓게 되면은 금방 임대는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월세는 보증금 500에 5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9,20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 보증금 500에 55만 원 받을 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임대 수익률 자체는 나빠 보이지가 않죠. 매매는 아직까지 많이 없다라고 하는데 월세는 생각보다 잘 나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찰 기간을 확인해 보니까 2026년 2월 2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 2월 3일 17시까지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회차별 입찰 정보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최저 입찰 가격 9,200만 원 그 이하의 가격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 이하의 금액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대출해준 은행의 피해를 보다 보니까 저 금액 이하로는 매각하지 않는 그런 조건의 신탁 구매 물건들이 많습니다. 다만 마지막 차수까지 입찰을 진행했는데 입찰자가 한 명도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해당 물건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로 물건 상태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수의계약 가능한 물건이라고 하는 건요, 마지막 유찰된 최저 매각 가격 그 이상으로만 매수 의향을 제한해서 그 금액으로 살 수가 있는 방법을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최종 유찰되게 되면은 9,280만 원 정도의 그냥 수의계약으로 살 수도 있는 물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많이 매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매매로는 1억 밑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물건을 온비드 공매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경쟁 없이 금매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요, 권리관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구매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신탁 구매 물건은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칙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신탁 등기 이전에 설정된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권리는 매수자한테 인수가 되게 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권리는 매수자한테 인수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공매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권리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매 공고문은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는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면요, 물건 상세 정보 창에서 해당 공고 보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해당 공고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공매 물건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우스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공매 공고문 파일이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도 올라와 있고요. 이런 서류들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찰 전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자한테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공매 공고문에 표시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수인이 알아야 되는 그런 유의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매 공고문에 표시를 해주는데요. 사실 모든 신탁회사가 이 공매 공고문을 갖다 꼼꼼하게 써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공매 공고문을 보게 되면은 별다른 내용이 없고요. 정확한 정보가 올라와 있는 공매 공고문을 확인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항상 공매 공고문이 올라와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문의처에 대한 전화번호가 써 있습니다. 여기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오히려 경매보다 더 쉽습니다. 내가 궁금한 거를 갖다가 꼼꼼하게 문의를 해보고 구매 의사를 결정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신탁회사에 문의를 했는데요,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우선 수익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선 수익자라고 하는 거는 이 신탁 구매 물건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런 금융기관에서는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구매 의사를 결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물어봤는데 정확한 내용이 판단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차를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탁 구매 물건 이차할 때는 신탁 등기가 언제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탁 원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매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신탁 공매 담당자랑 금융기관에 꼼꼼하게 문의를 하셔갖고 내가 이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탁 구매는 경매나 압류자산 구매랑 다르게 매매랑 형식이 똑같아요. 경매나 압류자산 구매에 대한 메리트는 사실 없어요.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된다던가, 아니면 투기가열지구의 입주권 지위승계가 예외 적용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은 없지만 확실하게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수단은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탁 구매에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요, 이 신탁 구매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은 꼼꼼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이 차를 참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면 좋은 서류는 감정평가서를 확인해 보면 좋겠죠. 감정평가서를 확인해서 어떠한 오피스텔이 구매가 나왔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온비드 구매 사이트보다 현장 사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 차를 참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니 해당 오피스텔 건물 분양이 잘 안 돼서 여러 개 호수가 신탁 공매로 진행이 됐었던 물건이네요. 아무래도 분양가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분양으로는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약 120개 호수가 신탁 공매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개 호수 중에서 마음에 드는 호수를 선택해서 이 차례 참가해 보거나 나중에 수의 계약을 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 오피스텔 현장에 제가 가봤을 때도요, 다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번도 임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공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탁 구매 물건 낙찰받고자 할 때 불법 점유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명도 책임은 낙찰자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에는 인도면허 절차가 없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해당 물건들은 다 공실 상태로 매각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부담이 없는 물건입니다. 다만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던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물건의 관리 상태와 그 다음에 체납관리비는 누가 내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차례 한번 참가해 보셔도 좋겠고요. 이 차례 참가를 못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최종 유찰이 됐다라고 하면은 수의 계약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를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 투자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요즘에 많이 쏟아져서 나오고 있는 신탁 구매 물건 이차라는 방법과 수의 계약 체결 가능한 방법들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은 좀 과열화된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낙찰받기도 어렵고요. 저렴한 금액에 구매해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때는 이런 틈새 시장, 신탁 구매 물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